풍수지리 시간입니다. 최근 내가 지은 이 교재를 합니다. 이번 시간도 내나 키의 연장선상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의 제목은 풍수지리는 키의 작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냥 내가 쓴 책을 쭉쭉 읽어 드릴게요. 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풍수지리란 무엇인가? 사람은 천지 대자연의 조화로 태어나서 천기 하늘의 기운, 지기 땅의 기운, 수기 물의 기운을 받고 살아가기에 인간의 건강과 행복과 번영을 추구하는 풍수지리는 결국 기를 이해하고 찾고 다루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기이다. 기는 천지 만물의 존재와 운동과 변화의 원천이고 근본 원리이다. 우주와 천지 간의 삼라만상, 자연현상, 성주계공은 모두 기의 운동과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땅속에 흐르는 지기의 힘과 덕을 얻고자 하는 학문이 풍수지리학이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연월 일시에 받은 천기라는 것은 별자리 기운을 말합니다. 수금지와 목도, 천해병, 태양도 있겠죠. 그리고 공기, 햇볕 이런 게 다 천기입니다. 이것을 시간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연월 일시에 받은 천기로 말미암아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다. 풍수지리학이라는 건 뭡니까? 공간을 다루는 거죠. 또 사주명리학이라는 건 뭡니까? 시간을 다루는 거더라. 시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우주와 천지간의 삼라만상, 자연현상, 성주계곡은 모두 기의 운동과 변화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 공간적으로 파악하여 땅속에 흐르는 지기의 힘과 덕을 얻고자 하는 학문이 풍수지리학이고, 이것을 시간적으로 파악하여 특정 연월 일시에 받은 천기로 말미암아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사주명리학이다. 기가 좋은 기가 뭉쳐있고 나오는 것에 사람이 살거나 또 죽은 뒤에 거기에 들어가면은 좋은 기를 갖다가 많이 받아서 그걸 후손한테 전해준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땅의 기운을 직접 받고. 사주와 명리학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느 시에 좋은 별자리 기운을 천기를 갖다가 좋은 천기를 받았냐에 따라서 좋은 사주팔자가 된다는 거죠. 나쁜 천기를 받거나 천기가 부족하면은 사주팔자가 나빠서 어려운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풍수란 장풍과 득수라는 말을 주는 것이다. 장풍이라는 건 뭡니까? 바람을 맞고 득수란 물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죠. 이 바람이 굉장히 해롭죠. 기는 바람이 있으면 흩어집니다. 기가 안원하게 모여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게 해인사회에 가면은
그 팔명 대전강 보관하는데 그 장경강입니까? 거기 가면은 바람이 아주 안온해요. 아무리 둔한 사람도 느낄 수 있더라. 그래서 바람이 터트지지 않고, 예를 들면은 우리 양배추처럼 겹겹별이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그 기들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은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없고 분포가 심하다 이 말입니다. 또 특수 물을 얻어야 되죠. 물이 뭡니까?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물이죠. 물 없으면은 뭐 물에서 생명이 나오고 유지되고 번성하죠. 물 없으면은 생명이 나올 수도 없고 유지될 수도 없고 번영은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근본인 기가 흩어지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게 바람을 막아야 되고, 물은 생명이고 생명을 유지하고 또 번성하는 거니까 그 물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본체인 기를 얻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의 터전인 물이 있어야 하기에, 기의 터전이 뭡니까? 물과 땅입니다. 기의 터전인 물이 있어야 하기에 물의 존재와 흐름을 보아서 기를 세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많이 얻는 방법을 특수로 한다. 물만큼 사람 모이고 돈 모이고 식물 모이고 동물 모입니다. 서울도 그 소양강 댐을 갖다가 건설하지 않았을 때는 물이 쫄쫄쫄 흘렀어요. 대부분 뭐 백사장이고 이랬어요. 또 여름 홍수 나면은 엄청난 강남은 홍수 피해를 입었고, 그 뭐 뒤에 또 풍수지리 계속 하니까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인데, 한강이 발전하게 된 데는 소양강 댐을 건설하고 물을 일정 이상 늘 고르게 흐르죠. 우리나라 하천은 여름에만 뭐 물이 많지 나머지 물이 없죠. 한강도 그랬어요. 근데 소양강 댐을 건설해서 홍수를 통제하니까 강남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물이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하게 계속 흐르도록 했죠. 그러니까 서울에 저렇게 인구가 많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모이고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를 흩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바람을 피하고 막으라는 것이다. 이거는 바람의 피해를 언제 위력과 피해를 언제 느낄 수 있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한옥에 살면은 문에 문쪽에 한 장 바르죠. 거기에 구멍이 뚫어지면 바람이, 바늘 꿈에 항소 바람 들어온다는 말이 있죠. 그 바람이 얼마나 위력이 센지, 또 그 바람에 또 사람이 병들고 다칩니다. 차라리 문을 갖다 확 열어놓는 게 낫지. 그 바늘 꿈으로 도는 그 바람, 우리가 이제 물을 갖다가 우습게 생각했는데, 물을 갖다가 아주 구멍을 작게 하고 강력히 쏘면은 그거 가지고 쇠도 뚫어요. 우주와 생명의 본체가 기이기 때문에 좋은 기가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하게 흐르고 내뿜는 곳을, 이게 뭡니까? 혈이고 혈장이고 명당이죠. 이런 것을 찾는 방법론이 풍수지리학인 것이다. 다시 설명하면 우주와 생명의 본체가 기이기 때문에 좋은 기가 많이 모일 뿐만 아니라 이게 바람직하게 흐르고 또 기가, 좋은 기가 내뿜는 곳, 서양 말로는 이 파워 스팟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떻게 혈장, 명당이 이렇죠.
그러고 내 뽑는 곳을 찾는 방법론이 풍수지리학인 것이다. 결국 풍수지리란 인간이 우주의 각창 길을 어떻게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가에 대한 학문으로 가장 핵심적인 방법론이 혈과 장풍과 득수이다. 혈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사격이나 활 쏠 때 관역이 있는데 쟁구 안이 10존짜리 그걸 이야기합니다. 10존짜리를 갖다가 혈이고 8점짜리 9점짜리를 갖다가 혈장이라 그러고 관역반 자체를 갖다가 맹당이라 그럽니다. 그래 이해하시면 돼요. 하늘과 땅과 물이 기가 있기에 이것을 어떻게 잘 얻고 이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하늘과 천기, 땅, 지기, 물의 수기죠. 하늘과 땅과 물에 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잘 얻고 잘 활용할 것이냐. 이게 풍수지리란 말입니다. 지기와 물과 공기는 인간 생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천기와 지기가 좋고 장풍과 득수가 잘된 집토와 묘지를 명당이라고 하는 것이다. 지기는 땅에서 나오는 기운 여러가지 기운들이 있죠. 뭐 자기장이라든지 또 땅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온갖 동식물이 나오고 음식물이 나오죠. 그걸 먹고 우리가 힘을 쓰죠. 지기를 갖다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물론 자기장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땅에서 나오는 온갖 동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음식물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운을 얻고 살아가죠. 또 물과 공기라는 것은 천기인데 천기를 갖다가 이상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기는 제일 중요한 게 햇빛이죠. 햇빛 또 뭡니까? 별자리에서 날아오는 기운들이 있죠. 그리고 산소 등 공기 이것도 나는 천기입니다. 더 이제 정신적인 끝까지 나아가면은 우주의 처음과 끝이 기록되어 있다는 아카시 레코드도 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식물 강합성도 천기, 지기, 수기의 합작품이다. 강합성이 뭐로 이루어집니까? 물이 있어야 되고 수기고 햇빛이 있어야 되니까 천기고 이산화탄소도 내나 천기죠. 또 땅을 갖다가 식물들은 건강으로 해야 되니까 식물 강합성이라는 것도 그냥 천기, 지기, 수기의 합작품이다. 이것처럼 우리 지구상 위에 사는 동식물들은 다 천기, 지기, 수기를 받고 살아가더라. 천기, 지기, 수기가 좋은 곳에 있는 곳에서는 생명이 번성을 하더라. 그에 따라 가지고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겠죠. 그러나 천기, 수기, 지기가 나쁜 곳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뭐 북극이라든지 남극이라든지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죠. 동식물이 살아도 아주 몇 개밖에 없죠. 그리고 또 열대지방은 어떻습니까? 천기가 너무 강하죠, 햇빛이. 그러니까 사람이 띵하더라. 이것저것 다 귀찮아. 사막은 어떻습니까? 수기가 없죠. 천기가 너무 강하죠. 또 땅은, 바다는 어떻습니까? 바다는 수기는 강하는데, 천기하고 수기는 강한데, 지기가 없죠.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배 오래 타고 이러면은 그 비타민을 섭취 못하면 그 걸리는 병 뭡니까? 이런 생각 안 하나요? 그러니까 걸리죠. 그리고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나 전투기 조종사도 결국은
지기를 받으러 땅에 내려가야 되죠. 수기를 또 구해야 되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저 북극, 남극 이런 데는 너무 추워가지고 지기가 없죠. 천기도 부족하고. 수기는 얼음이 만년병이 있으니까 수기는 또 넘쳐나고. 그러니까 천기, 지기, 수기가 다 알맞아야 된다. 그게 어디냐? 온대지방, 어디 있습니까? 서한해양성 기후, 지정해성 기후. 덥지도 춥지도 않은데 지구의 여기 온대 지역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천기, 지기, 수기가 적당한 고기에서만 동서고금 모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살고 문명이 발달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고. 더운 데 살면 띵해가지고 안 돼요. 추운 데 살아도 안 되고 추워가 죽겠는데. 추위 피하느라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를 하죠.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은 더위 피한다고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그래서 열대 지방에 있거나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 발전 못하는 게 그겁니다. 안 돼요. 사람이 게을러서 안 된다 그러는데 더워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처럼 이렇게 파닥파닥 움직이다가는 열사병은 쓰러져 죽어요. 뭐 심자고 이런 거 해야 돼. 동남아시아 저런 쪽도 발전의 한계가 있습니다. 뭐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는 저런 워낙 작은 데고 에어컨 돌려가지고 살죠. 에어컨 없으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기, 지기, 수기가 적당한 곳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알아야 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온대 지방이 이게 있잖아요. 좀 미국, 일본, 한국 이런 게 있잖아.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랍, 이란이 있는 쪽이라든지 지중해 거기 돼 있잖아.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그 지역만 동서고금 마찬가지지 문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천기, 지기, 수기가 적당하기 때문에. 다른 곳은 잠깐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오래 못 가요. 왜? 우리는 환경을 갖다가 개척한다 그러지만은 개척은 그냥 대부분 파괴하고 오염만 시키죠. 우리는 자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 아래 놓여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인간이 지능이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조금 자연을 갖다가 편리하게 이용하려고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풍수지리라는 게 귀신씩 날아오는 소리나 미신이 아니더라. 현실 학문이고 생활 과학이죠. 우리가 뭐 속담처럼 인생 유사일의 수많은 인생 경험의 누적치더라. 시행착오의 결과물이더라. 시행착오를 겪이고 좀 더 젊고 잘 살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물들이 풍수지리학입니다. 귀신 쌍나랑 뭐 소리나 미신은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거 위에 돼가지고 맹약, 주역, 뭐 풍수지리는 거 이거 다 미신이야. 누가 미신이라 그러냐면은 동양에서는 이건 왕우장상민들이 하고 엄청나게 신봉했어요. 그 서양 애들이 그냥 뭐 산업혁명 해가지고 철선에 대포 싣고 와가지고 빵빵 때리니까 그냥 중국도 조선도 다 식민지 대표고 반식민지 대표고 이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막 자기 거 다 필요 없다고 자기감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서양에서 또 돌아갔고 막 기독교 들어갔고 다 미신이다 하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대포로만 지배를 해가지고 오래 못 가죠. 몽골이 왜 100년 만에 무너졌습니까?
무력은 셌는데 이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 기술이 없었고 통치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뛰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그 서양 애들이 동양 애들을 갖다가 그냥 식민지로 반식민지로 삼았는데 대포만 하고 뭐 철선으로 위협하고 총으로 조지는 건 한계가 있죠. 그 애들이 자기들이 정신적인 문화적인 것도 훨씬 뛰어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은 귀를 죽이고. 일본 애들이 왜 우리나라 들어오면 뭐 창씨 개명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갖다가 왜곡해가지고 호랑이를 과일로 만들어 놨습니까? 중국 애들은 왜 저 중화주의 사상 하고 지금 뭡니까? 동북공정 저런 거 왜 합니까? 정신적으로도 굴복시켜야 되죠. 선전선동해서 세뇌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걸 다 미션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기독교 문명에서 나온 기독교 문명을 근간을 하고 있는 서양은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나온 종교 철학 중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가장 미신적이고 가장 예언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뭐 그래요? 설마 그럴까 싶은데 아니죠. 성경이 증거가 있잖아. 내가 여기서 뭐 쫙쫙쫙쫙 이야기 못할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뭐 얼마나 됐고 그 성경을 연구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거 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유불선 다 합니다. 다 공부했어요. 종교란 종교는 뭐 이슬람교 말고는 다 공부했습니다. 그거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왜 풍수지리하고 뭐 맹리학하고 추위 이런 게 원래 아웅장상들이 하는 겁니다. 이거 어려워가 일반인들은 못해요. 아웅장상들이 자기끼리 시시하면서 자기 권력과 부를 갖다가 후대에게 그걸 정당화하고 또 후대에게서 무리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시시하며 하는 건데 그 밑에 백성 아그들이 그냥 그 자기들도 그냥 막 골프 치는 것처럼 막 자기가 가면 부러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장이 따라가고 자기들도 막 조금 뭐 한 자락 배워가지고 막 따라한 거라. 제사도 원래 황제나 왕후 장성들이 하는 건데 일반 백성들이 그냥 막 골프 따라하듯이 무작정 따라한 겁니다. 이 제대로 알면은 미신이라는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제대로 모르니까 미신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왕후 장상들이 하는 거지 일반인들이 할 거 아니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일반인들 모른다. 서양 가장 미신적이고 가장 예인적인 게 많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서양에 또 막 세뇌가 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미시라 그래. 미시라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세요. 미신 아니라고 사죄할 마음이 없어요. 듣고 싶은 사람은 듣고 듣기 싫은 사람은 듣지 말고. 풍수지리의 본질은 기이다. 부모 말도 안 듣는 게 사람인데 뭐 내 말 듣겠어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말도 안 듣는 게 중생인데 누구 말 듣겠어? 풍수지리의 본질은 기이다. 이 내가 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풍수지리는 몰라오고 이거 동양을 갖다가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기가 뭔 기에 대해서 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기의 존재, 기의 운동과 변화, 기의 흐름, 기의 균형과 조화, 기의 집중, 기의 강약을 알고 찾는 것이다. 땅과 물은 기의 터전이고 땅과 물에서 기가 나온다 그랬죠. 땅과 물이 곧 기입니다. 땅과 물이 곧 동해라 그랬죠. 땅과 물은 기의 터전이고 바람과 물은 기의 운반자 역할을 한다. 터전이 있으면 그걸 운반해야 될 겁니까?
바람이 길을 운반하더라. 그 기가 어떻게 식으로 흘러가고 움직이는 데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예, 있네. 산남만상을 낳고 움직이는 천기, 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은 이렇게 해서 기가 어떻게 햇빛이 어떻게 움직이고 지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물이 어떻게 움직이고 자기장이 어떻게 움직이고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했죠. 그 이해 안 되면 그거 여러 번 들으세요. 그 다른 책에는 없어요. 내가 발명은 아니지만은 발견 아마 최초로 그 뭐 일부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내가 발견한 것들입니다. 발견해서 책에 쓴 것들이다. 내가 왜 그걸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은 내 같은 경우에는 독서량이 수만 권이 넘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마루종자라서 근본이고 최고라는 뜻이죠. 그리고 종교를 뭐 거의 이 세상에 나온 종교는 거의 다 믿어보고 또 연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산의 정상은 하나지만 올라가는 등산로는 틀리고 또 산 오는 정상에 올라가서도 어느 면을 바라봤는가에 또 틀리죠. 그 내 산에서 내 산을 보고 저 산에서 내 산을 보면 내 산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동서를 비교할 줄 알아야 되고 고궁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동양서양을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과 지금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동서고금을 또 뭐하고 비교할 줄 알아야 되느냐? 과학하고 또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유불선을 갖다가 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 근기가 기독교에서는 뭐에 해당되는가? 간단한 예를 듭니다. 뭐 달란트에 해당되죠.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합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에덴 동산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불교의 진여 참나나 또 제8아리아식이나 뭐 불성이나 그런 데 해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더라. 상호를 비교를 하다 보면 이 양이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게 하면 3이 되는 게 아니고 10이 되고 20이 되고 이렇게 막 됩니다. 모방 속에서 창조하는 거더라. 내가 남한테 술을 많이 따라주려고 그러면 일단 주전자에 술을 갖다가 많이 퍼야지 남한테 따라줄 게 많겠죠. 그리고 내가 밥을 먹었는데 소화돼 가지고 오줌과 똥은 나야 되지. 소화는 하나도 안 되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밥을 먹었는데 쌀은 쌀대로 나오고 콩은 콩대로 나오고 김치는 김치대로 나오고 뭐 깍두기는 깍두기대로 이래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술이 어떻습니까? 누룩하고 물하고 누룩하고 쌀하고 효모하고 이게 합쳐져서 이게 그대로 살아있지만은 또 다른 알코올을 바뀌어야 되죠. 발효가 이래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놈은 물 넣고 효모 넣고 누룩 넣고 쌀 넣었는데 이게 발효가 되고 술이 안 되고 쥐 따로따로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네 가지가 살아있으면서 또 발효가 돼 가지고 새로운 술이 또 돼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더라. 그래서 땅과 물이 기의 터전이고 땅과 물이 곡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기를 운반하는 것은 바람이 운반하고 물이 운반하다.
어떤 방향으로 운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산남망상을 낳고 움직이는 천기지기 수기의 흐름과 방향 그러면서 풍수지리에서 하늘과 땅, 바다, 물은 겉으로 드러난 기의 모습이고 본질적인 것은 기란 말입니다. 기이다. 이 뭡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란 말이죠.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죠. 응? 자, 풍수지리에서 하늘, 땅, 바람, 물은 겉으로 하는 기의 모습이고 이거는 법신, 보신, 화신 중에서 화신에 해당됩니다. 본질적인 것은 기이다. 이건 어떻게 해당되느냐? 법신. 불교에서 말하는 법신에 해당됩니다. 내가 법신, 보신, 화신 이것까지 설명을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그 이해 안 되면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고 또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그러나 기는 우리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지 않으므로 직접적으로 파악이 어렵다.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기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땅에서 하늘의 기는 땅에 나타나죠. 그걸 역추적하면 된다 그랬죠. 예를 들어 가지고 딱정벌리가 많이 나오면은 금기운이 쇠기운이 강하구나, 지렁이가 많으면은 토기운이 강하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햇볕, 땅 모양, 바람, 물을 보고 기의 존재, 운동과 변화, 흐름, 집중, 강약을 간접적으로 유추해 판단하는 것이다. 자, 잘 들으세요. 즉 햇빛이 잘 들고 땅과 산과 물이 좋으면서 장풍, 바람을 맞고 득수, 물이 좋은 곳, 물이 있는 곳이 좋은 기가 모여 있고 또 기의 흐름이 좋고 기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또 좋은 기를 내뿜는 혈처라고 보는 것이다. 혈처, 혈, 혈장, 명당, 그건 아까 내가 사기할 때 관행에 해당 비유로 들어가 설명을 했죠. 전문가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는데 일반인들은 그냥 명당으로 알고 있죠. 같은 말인 줄 알고 있죠. 장풍, 자, 바람을 막는 것과 득수, 물이 있는 곳, 득수가 잘 되어 좋은 기가 뭉쳐있고 기의 흐름이 좋고 좋은 기를 내뿜는 곳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주변 자연 환경의 형상을 보고 유추해야 할 수 있다. 즉 키는 형체, 꼴, 주기에서 말하는 상, 코끼리 상할 때 그 하는, 즉 키는 형체, 즉 꼴, 상에 따라 나오는 기운과 작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자연 환경인 햇볕, 산세 모양과 이치, 물의 존재 여부와 흐름 형태, 동식물의 번성 여부 등을 보아 기의 존재, 집중, 강약, 밀도를 간접적으로 역추적해 할 수 있는 것이다. 햇빛이 좋고 산세가 아주 높지도 낮지도 않고 아주 아름답고 모양이 좋고 또 물이 있는데 그 물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엄마품처럼 감싸서 감아 돌고 또 농사가 잘 되고 새가 뛰놀고 새가 날아다니고 동식물이 번성하고 이런 데는 기가 많고 기의 흐름이 좋고 기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이렇게 간접 유추할 수 있죠. 역추적할 수 있죠.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비유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여자가 참 군대 얘기를 듭시다. 군대에 갔다 왔는데 휴가를 왔는데 이 아들이 아주 얼굴 표정이 좋고 건강해 보이고 살도 쪄가 있고 튼튼해 보여. 늘 웃고. 이러면은 이 군대 생활이 잘 적응했구나. 옷에 군대 많이 변했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내 아들의 군대 생활 적응도라든지 그 지금 요즘 군이 많이 변했다는 거, 좋은 군대라는 거, 그걸 알 수가 있겠죠. 또 시집가 딸이 친정에 왔는데 아이 뭐 늘 웃고 얼굴 표정이 좋고 건강해 보이고 아픈 데도 없고 늘 싱글싱글거리고 피부 색깔도 좋고 이래 얼굴도 훤해. 그럼 어떻습니까? 아, 시부모가 좋구나, 신랑이 좋구나, 경제적으로 능력하구나, 뭐 사건 사고나 이런 나쁜 것들이 없구나, 이거 유추할 수 있죠.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비유로 생각하니까 내가 비유를 굉장히 잘 드는 사람인데 이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키가 키가 많고 키의 흐름이 좋고 키가 많이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농사가 잘 되고 동식물이 번성해야 돼. 그 키가 좋은 거야. 사막이나 뭐 그 동식물이 있습니까? 뭐 어쩌다 있긴 있더라고. 남북극에 뭐 생명들이 있습니까? 열대지방 사람들이 이쁩니까? 시커먼 타가 있죠.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요 온대 지구에 요 있잖아요. 미국, 일본, 한국, 중국, 요 중앙아시아, 이란, 지중해, 유럽 요때 있잖아요. 여기만 요게 대부분 날씨가 제일 좋아요. 뭐 온대 지역인가 그래. 지중해성 기후, 뭐 사해행성 기후 뭐 이런데. 이런 데에 있는 사람이 제일 똑똑하고 문명도 발전하고 경제도 발전하고 사람도 이뻐. 우크라이나 여자 우크라이나 여자 자꾸 예를 들었는데 우크라이나 여자들이 왜 제일 이쁜 줄 아십니까? 두 가지야.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은 땅이 우크라이나 땅이 제일 좋아. 전 세계에서. 흑토예 흑토. 세계적으로 땅이 제일 좋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땅 거기가 제일 농사 짓기로는 최고야. 그거는 그런 줄 필요도 없어요. 대평원이야. 우크라이나 땅이 유럽의 식량천국입니다. 히틀러가 왜 그 우크라이나 쳐들어가겠어? 식량하고 석유 때문에 들어가죠. 두 번째 평야 지대가 땅이 비옥한 데가 어디냐 하면 미국 동부지예요. 그리고 저 남미 아르헨티나 지역 크기가 땅이 비옥하고 엄청나게 평야하고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자가 이쁜 게 땅이 좋아요. 땅이 세계 최고로 좋다. 사람은 전기적인 소개를 받아서 태어나죠. 특히 여자는 어떻습니까? 땅과 물의 대표 선수죠. 땅과 물의 기운을 받아서 만들어진 게 여자고 땅과 물의 축소무사판의 여자다. 그럼 이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이 우크라이나가 동서양을 가르는 그 경계선이 있죠. 거기다 뭡니까? 몽골 지배를 받아가지고 200년인가 250년 지배를 받았죠. 남녀 혼혈이 되어 그래. 더 나아가서 이들의 상호 얼마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다.
균형과 조화를 잘 이뤄서 서로 간에 얼마나 큰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느냐 하는 것이며, 큰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가운데 그 핵심이 어디냐는 것이다. 풍수지리는 이걸 찾는 것이다. 그 지역이 전기지기 수기가 얼마나 균형과 조화를 잘 이루어져 있는가, 조화를 잘 이뤄서 얼마나 큰 상생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가.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핵심이 어디냐? 사기갈 때 간역 안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죠. 관역이 일단 들어가야 되죠. 근데 관역에 들어가면은 중요한데, 거기서 또 10점짜리를 찾아내야 되더라. 네? 이게 풍수지리입니다. 풍수지리학입니다. 귀신식 나는 가운 소리는 미신이 아니고. 그렇긴 그런데 이걸 갖다가 내가 이 풍수지리학을 이렇게 옥토제라 설명해도 이게 참 누가 듣겠고 누가 이해를 하겠나 싶네. 그래도 뭐 이 지구에 왔고 사바세계에 왔으니까 기록은 남겨야지.